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가온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리 관련된 수혜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달려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는 구리 가격이 언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AI 모멘텀으로 어떻게 보면 후속된 수혜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의 흐름세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때 사모펀드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죠. 이런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재료성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산업적인 부분이나 이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매집을 하는 부분,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부분부터 주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모펀드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에 금리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동향 자체는 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리 가격 자체가 24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굉장히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고로 구리 가격이 형성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이 재련소 감산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 구리 가격의 상방에 대한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구리 재련 업체들이 이 손실을 보는 재련소들을 정리를 하기로 하면서 이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망 자체가 2050년까지,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75% 이상 급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총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부터 풍력 터빈, 또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대의 석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년까지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 상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입니다. 이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바로 구리와 금이 있죠. 이 구리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금리가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리를 달러의 가치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이 달러 가치가 약화된다. 그래서 외국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구리 가격의 반등을 더 강하게 부추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급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죠. 이 칠레에서 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슈인데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나오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서 이 구리 광석 채굴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이 공급은 감소하게 되면서 이 구리 가격은 앞으로 이 상승의 전망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가온조선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 자체가 구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가온전선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구리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해줬죠. 이 당시에 코로나 이슈가 존재하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원자재 시장 역시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구리 가격에 강한 상승을 부추겼다. 자, 이로 인해서 가온전선 역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가온전선의 주가도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리 가격과 가온전선의 주가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적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서 제가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사모포인트는 결국에 어떤 식에 들어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6월 달에 모든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여보면 6월 달에는 조금 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왔죠. CPI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금리 인하 이 시기가 6월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추후적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 지켜봐 주시면 어떤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CPI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3월 14일 이 PPI 지수 역시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PPI 지수가 CPI 지수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온 거는 바로 PPI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 측면을 암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부동산 폭락 사태 이후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가량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이 전반적인 중국 경제를 상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구리를 가장 많이 수요하는 국가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구리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상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 시장 자체는 AI와 반도체가 대세죠. 앞으로 AI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AI 수요가 증가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 이 관련된 설비와 또 전력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가온전선 역시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수요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9,150원의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수치를 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봉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폭을 봤을 때는 우선 11선을 1차적인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봉의 11선을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올라가야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1선을 조정의 1차적인 범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범위는 22,5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CPI 지수, 그리고 또 오늘 나오게 될 PP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 구리 가격도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가온전선의 주가 역시 올리게 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가온전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